사실 변론이 끝났는데 왜 이렇게 평이나 이 선고 기일을 잡는 과정이 이렇게 길어졌나 하는 거에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단 말이죠. 네. 근데 오늘 결과가 그래서 좀 갈리는 건가 하는 얘기도 있었고 하지만 전원일치 나왔단 말이죠. 간략하게 이 길어진 이유가 뭐였을까? 과거에 헌법재판소 연구관 분들도 이제 지휘를 하신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예, 선고가 예상외로 늦어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분분했는데요. 네네. 사실 지금 이제 선고가 실현되고 나서 돌이켜 생각을 해볼 때 그래도 조금 늦게 선고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일찍이 위원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지금 재판부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재판부가 원래 6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인의 재판관이 더 충원됐습니다. 네. 8인이 되고 또 나머지 1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헌법적 분쟁이 발생한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차치하고 아무런 판단 없이 지금 이와 같은 선고를 하게 되면 어떤 그 판결에 불만이 있는 측에서는 지금 재판부가 불법적인 재판부가 구성되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 관해서는 먼저 확실히 정리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반박의 여지가 없게 해놓은 다음에 말하자면 재판부를 먼저 확실히 적법성을 정리해 놓은 다음에 선고를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재판관 미임명 관련해서 그 권한정의 사건에 네.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에 관해서도 이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네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3월 말이 지났어요. 그런 선고가 있고 난 뒤에는 또 일반 사건 선고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물론 대통령 탄핵 사건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의 권익을 그것을 위해서 희생시키지는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선고하자 이랬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여러 선고 일정이 겹치고 이미 준비는 되었다고 보는데 그 된 선고를 4월 초에 하는 것으로 넉넉하다,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시기를 잡아서 판단한 것이 아닌가. 네네.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으로 사실 되는데 네. 우리가 너무 추측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과정에서 의견 차로 옥신각신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이런 진통보다는 절차상 하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 과정에서 4월 초 일반 헌법 판단도 필요한 것 고려해서 한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예.